여러분, 제가 276K 부분까지 단기 반등 눌린 구간에서 추격 매수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상승분이 언제든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손익비상으로도 숏 포지션을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였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강조를 드렸었죠. 제가 수익 냈다, 맞췄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이겁니다. 이 반등 자체가 애초에 진짜 상승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이번 276K까지의 급반등의 흐름을 좀 보시면 이 거래량 없습니다. 실제 매수세도 없죠. 그럼 어떻게 올린 거냐? 바로 이 청산 유동선으로 올렸다는 건데요. 이 청산 히트맵을 좀 보시면 74K부터 75K 구간에 과도하게 쌓여있던 숏 포지션 세력들이 이런 유동성 자리를 그냥 두고 가지 않습니다. 이 가격을 위로 끌어올려서 강제 청산을 터뜨리면서 만든 상승이었다는 건데요. 진짜 돈이 들어와서 나온 상승이 아니라 청산 유동성으로 만든 껍데기 반등이었다는 거죠. 또한 이 아래쪽에 보시면 72K부터 73K 부분까지 이 강한 롱 포지션의 청산 물량들이 쌓여 있습니다. 결국 어제 이 하락분에 전부 다 터뜨렸는데요. 이런 하방의 움직임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실제 유동성인 이 비트코인 ETF 현물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간 4달 연속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었고, 이번 반등 구간에서도 이 막대한 순유출세를 뒤집을 만큼 유입은 전혀 안 나와줬다는 거죠. 결국 지금 차트는 올라갈 힘이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이 눌릴 준비를 하던 자리였고, 단지 하락의 명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결국 이 어제 있었던 PPI와 FOMC 예상대로 금리 동결 발표가 정해졌고, 지금의 하락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하락이 트리거로 작용을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차트에서 나오고 있었던 핵심 흐름부터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이 반등이 나오면서 한때는 276K 부분까지 상승 시도가 나와졌죠. 이 과정에서 지금 안 타면 놓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포모로 추격 매수 들어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반등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롱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청산 매물대 부근에서 분할 익절 하셔야 된다. 이 추격 매수 들어갈 자리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반등이 진짜 매수세로 올리는 반등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러한 상승분을 되돌리는 하방의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이러한 추세를 바꿀 만큼 상승 근거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차트를 구조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그간 이 차트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속에서 급락과 급반등의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선물 시장에 쌓여있던 과도한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됐죠. 이러한 결과로 이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소모되고 있었고, 이렇게 가벼워진 시장은 작은 거래량으로도 가격을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74K부터 75K 부분, 이 과도하게 쌓여있던 숏 포지션의 물량들이 있었죠. 세력 입장에서는 이런 구간들을 절대 그냥 가만히 안 둡니다. 가격을 끌어올려서 숏 포지션을 강제 청산 때리고 이러한 유동성으로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76K까지의 반등인데요. 이 윗꼬리를 만들고 바로 내려왔는데 청산으로 만든 일시적인 반등이었다는 거죠. 또한 반대로 이 아래쪽 72K 부근부터 73K 부근에는 강한 롱 포지션의 청산 물량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결국 어제의 하락에서 이 롱 포지션 물량들을 싹 다 정리했고, 이러한 유동성이 밀리면서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나왔다는 건데요. 이미 이러한 움직임들 지난 차트에서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자, 결국 이러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건 시장의 진짜 돈, 바로 이탈했던 유동성의 유입입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 그간 4달 연속적으로 순유출의 흐름이 나와줬고,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흐름이었죠. 그렇지만 이번 반등 구간에서도 이러한 유출세를 뒤집을 만큼 유입세는 전혀 안 나와줬습니다. 즉 정리하면 이러한 반등은 나와줬지만 실제 돈은 안 들어왔고, 가벼워진 시장에서 청산 유동성으로 인한 변동성만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 또한 이러한 눌린 구간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었고, 이렇게 스터디방에서도 숏포지션 공유드리면서 1차 매수가 체결되고 2차 매수가는 체결이 안 됐습니다. 어제 하락분에서 1차 목표가 도달하면서 이 절반 물량 정리해드렸고 나머지 물량만 홀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유드린 포지션은 저도 직접 매매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자 현재 포지션까지 띄워놨고, 당연히 제 돈 걸려있는 만큼 이 차트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함께 진입하신 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차트 외적인 부분까지 같이 볼 필요가 있죠.
지금은 이 적극적으로 상승에 베팅할 자리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이 뚜렷한 상승 재료는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하방에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더 크게 남아있죠.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승분을 되돌릴 만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저 어제 PPI랑 FOMC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와준 이 하락의 명분이자 재료였죠. 자, 먼저 이 PPI가 뭐냐? 바로 물가지표입니다. 근데 이게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이 말은 즉 뭐냐면 인플레이션 아직 안 잡혔다, 금리 못 내린다, 시장 입장에서는 이 하락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FOMC 오늘 새벽에 있었죠. 모두 다 예상하고 있었고 역시나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금리가 아니라 연준의 태도였는데요. 시장이 기대했던 건 이제 금리 내릴게요 이런 반응이었는데 현실은 아직은 아니다, 확신 없다, 더 지켜보겠다, 이러한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이런 발표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박살나고 결국 이 유동성 또한 안 들어올 것이고 위험자산 다같이 밀리는 구조가 나왔다는 거죠. 결국 지금 자리에서는 이 상방에 적극적으로 매수 들어갈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시장의 유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재료들이나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완화된 이후에 그때서야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결국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 72K와 73K 부근의 롱 포지션 물량들을 전부 털어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의미 있는 유입세나 지지 반응이 안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이 장기 추세 채널 하단선인 68.5K 부분까지 우리가 이 하락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주요 지지 라인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이전 바닥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 60K 부분까지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열어두고 주요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이 상방에 대한 베팅보다는 이 하방의 가능성을 더 크게 열어둬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전쟁이라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연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반응들이나 재료들이 나온다면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스터디방 입장이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림 설정이라도 해두시고 이 영상으로라도 꼭 체크하셔서 매매하시는데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들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사이에 당연하게도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제 관점이나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장하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월에 얼마를 받는다거나 무슨 가입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불법적인 리딩방 같은 것도 전혀 아니니까요.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 관점이랑 여러분들의 관점이 동일하시거나 마음에 드셨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저 또한 지금은 이 하방의 관점을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이 유동성이 들어오는 순간 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풀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지지라인들이나 관점들 서로 공유해드리고 소통하는 방이니까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제 영상이나 제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들이 좀 나셨거나 도움들이 좀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힘 이렇게만 간단히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러한 스터디방 입장 링크를 공개적으로 띄워놓고 운영을 했었는데 자꾸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외국인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방 관리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해당 번호로 직접 입장 링크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 되시니까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단기적으로는 하방의 관점을 보고 있지만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동성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서야 차트를 상방으로 강하게 바꾼다는 건데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구간들에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야,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차트 박살나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저 또한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 이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유동성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적어도 ETF 껴있는 종목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크게는 리플까지
이런 종목들은 저점에서 모아가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어요. 제가 뭐 그냥 근거 없는 감이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 건데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벌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 셀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머리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매수입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 스트래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에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 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 방어막 안에 숨어서 CD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아직까지도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움직임,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움직임의 메인 시나리오를 보고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유동성이 들어와줘야 그때서야 차트를 상방으로 바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이 CD를 지키면서 이 주요 저점 구간들, 유동성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런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아직까지도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큰 변동성 또한 또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이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동한 프리미엄 추세선들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